전주에 사시는 김정희 어르신은 올해 68이십니다. 초등학교에서 30년을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퇴직하신 후 이제는 아침마다 한 가지 일을 꼭 하십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미역과 소고기를 달달 볶으시는 겁니다. 연기가 올라오면서 구수한 냄새가 퍼지면 김정희 어르신은 그 냄새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방법, 할머니에게서 전해 내려온 조리법,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오셨으니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것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미역국에 대해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참기름으로 볶으면 더 건강하다고, 파를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진다고, 많이 먹을수록 몸에 더 좋다고. 이 세 가지 상식, 사실 최신 영양 연구 결과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미역의 효능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좋은 것은 더 좋게.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할 여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역국을 끓이실 때 어떤 순서로 시작하십니까? 참기름을 먼저 두르시나요? 아니면 물을 먼저 넣으시나요? 이 순서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역이 얼마나 대단한 식품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오늘 이야기의 가치가 제대로 느껴지시거든요. 혹시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의 칼슘 섭취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2025년에 발표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후 분들 중 무려 67%가 하루에 필요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칼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뼈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칼슘이 특히 풍부한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역입니다. 생미역 100g에는 칼슘이 149mg 들어 있습니다. 우유 100ml의 칼슘은 118mg이거든요. 미역이 우유보다 칼슘이 26%나 더 많습니다. 이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귀한 칼슘을 우리가 매일 먹는 방법이 완전히 새어나가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시면 미역국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미역에는 칼슘 외에도 5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 알긴산입니다. 미역을 손으로 만지면 느껴지는 그 미끈한 점질이 바로 알긴산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중금속과 독소를 끈끈하게 붙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죠. 공기 중에 카드뮴, 납수은 같은 중금속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몸에 쌓이면 간을 손상시키고 신경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알긴산이 이 중금속들을 붙잡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또한 알긴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도 막아줍니다. 수도관에 끼는 물때를 아시죠? 혈관의 물때를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둘째, 후코잔틴입니다. 미역의 갈색 색소 성분인데요.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셋째,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수십 배로 불어납니다. 밥보다 미역국을 먼저 드시면 금방 배가 부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넷째, 베타카로틴입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노화를 늦추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요오드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해줍니다. 이 요오드는 조금 뒤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미역에는 정말 대단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미역을 귀하게 여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밥상 위에 이렇게 훌륭한 식품이 있었다니요. 그런데 이 훌륭한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미역국 상식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식입니다. 참기름으로 볶으면 더 맛있고 건강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고, 요리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요. 참기름으로 볶으면 고소한 향이 살아나고, 미역의 비린내도 없어지니까 훨씬 맛있게 느껴지죠. 이 조리법이 퍼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역의 비린내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름에 볶는 것이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이 비린내를 덮어주고 미역이 기름과 만나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서 딸로, 할머니에서 손녀로 자연스럽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연구에서 이 방법에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기름의 발연점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이 온도를 넘어가면 기름이 분해되면서 유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은 섭씨 160도에서 180도 사이입니다. 다른 식용유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쓰는 카놀라유나 해바라기유는 발연점이 240도에서 250도나 됩니다. 그런데 가스불에 냄비를 올리고 뜨겁게 달구면 1분만 지나도 냄비 바닥 온도는 2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참기름을 두르면 순식간에 발연점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벤조피렌과 아크롤레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고 고기를 숯불에 구울 때도 생기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참기름 고온 조리 시 벤조피렌 발생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연기가 없어도 기름이 분해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유해 물질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역은 조직이 다공성이라서 이런 유해 성분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 상태로 국물에 녹아들어서 우리 입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십 년을 그렇게 드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정희 어르신의 아드님이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처음에 믿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게 잘못됐다니. 당연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조리법을 가르쳐 주신 할머니, 어머니를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참기름과 들기름은 반드시 미역국을 다 끓인 후에 넣어주세요. 불을 끄고 나서 혹은 그릇에 담은 후에 한두 방울만 둘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한 향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유해 물질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참기름 본연의 향이 더 잘 느껴집니다. 둘째, 미역을 볶아야 한다면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사용하세요. 카놀라유나 콩기름은 발연점이 210도에서 250도나 됩니다. 이런 기름으로 볶은 후 다 끓이고 나서 참기름을 몇 방울 더해주시면 됩니다. 셋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볶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불린 미역을 찬물에 헹군 다음 바로 냄비에 넣고 물과 함께 끓이세요. 30분 정도 끓이면 미역이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넣으면 우리 어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맛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한 푼도 더 들지 않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참기름은 마지막에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김정희 어르신도 이제는 그렇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맛이 다를까봐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맛이 더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이 식혀지면서 더 살아난다고 하시더군요.
자, 두 번째 상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것입니다. 파를 넣으면 국물 맛이 더 풍부해진다. 이 상식도 정말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십니다. 실제로 대파, 쪽파를 듬뿍 넣은 미역국은 깊은 맛이 나죠. 국물이 더 구수해지는 것 같고 향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파와 미역을 함께 볶으시거나 미역냉국에 쪽파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조리 방식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파가 들어가면 국물이 맛있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파의 향기 성분이 잡냄새를 없애주고 국물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겁니다. 파가 들어가면 미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 피틴산, 탄닌 같은 항영양소입니다. 이 물질들은 장 안에서 양전하를 가진 칼슘 이온과 강하게 결합합니다. 그래서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칼슘이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로 장을 통과해서 그냥 대변으로 나가버립니다. 몸에 흡수되지 않고요. 그런데 파, 특히 대파와 쪽파에는 이 옥살산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파를 미역과 함께 드시면 파의 옥살산이 미역의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의 67%가 이미 칼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10명 중 7명이 해당됩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대한골다공증학회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37%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성 3명 중 1명입니다. 이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미역국을 열심히 드시는데 파 때문에 칼슘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있는 거라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칼슘이 몸에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있어야 합니다. 열쇠와 자물쇠처럼요. 칼슘은 열쇠이고 비타민 D는 자물쇠입니다. 그런데 파의 옥살산이 칼슘이라는 열쇠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자물쇠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니 문이 열릴 수가 없죠. 그렇다면 파 대신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마늘입니다. 마늘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항균, 항염 효과를 더해줍니다. 마늘을 넣고 끓인 미역국이 칼슘 흡수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고 감칠맛도 깊어집니다. 집에 있는 마늘 서너 쪽 아니면 다진 마늘 한 숟가락만 넣으시면 됩니다. 따로 뭔가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를 포기하기 아쉬우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를 먹고 싶으실 때는 미역국 외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미역국 그릇 안에만 파를 빼시면 됩니다. 일상의 반찬이나 다른 국에서는 파를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오직 미역국 안에서만 파를 빼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파를 넣고 끓인 미역국이라면 칼슘 흡수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햇볕을 10분만 쬐세요.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 남아있는 칼슘의 흡수에라도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상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역은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미역이 건강에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품이든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미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은 요오드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성인의 하루 요오드 권장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 있습니다. 권장량의 7배가 넘습니다. 하루 상한 섭취량이 400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국 2그릇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남은 요오드는 소변으로 잘 배출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량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갑상선이 호르몬 생산을 줄여버리는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경상남도 광주에 사시는 최영선 어르신은 올해 71살이십니다. 예전에 미역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 매일 미역국을 두세 그릇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이 저리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미역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잘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이 배출이 잘 안 됩니다. 혈중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생기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도 만성 신장 질환자에게 칼륨이 높은 식품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영선 어르신은 지금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일주일에 두세 번 한 그릇씩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러자 증상이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와파린이라는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역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와파린의 약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출산 후 미역국을 드시는 산모분들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을 드시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시는 그 미역국, 얼마나 따뜻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이 46명의 한국 여성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산모가 출산 후 2주 동안 미역국을 드시는 것은 갑상선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즉, 건강한 산모가 2주 정도 미역국을 드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임신 전부터 갑상선 질환이 있으셨던 분. 둘째, 미역국을 하루에 3그릇 이상 아주 오랫동안 수개월씩 드시는 경우. 이럴 때는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에게 미역국을 하루 2그릇 이내로 그리고 다른 음식도 골고루 함께 드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주변에 지금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신 분이 계신가요? 이 내용을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3가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째, 참기름으로 볶으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죠? 사실은 고온에서 참기름이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기름은 다 끓인 후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둘째, 파를 넣으면 국물이 맛있어진다고 생각하셨죠? 사실은 파의 옥살산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막습니다. 파 대신 마늘로 바꿔주세요. 셋째,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죠? 사실은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와파린 복용자는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지금껏 드셔온 미역국과 완전히 다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기다리셨죠? 본격적으로 미역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미역 중에서도 특별히 따로 알아두셔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미역귀입니다. 미역귀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미역귀는 미역의 포자, 씨앗을 퍼뜨리는 생식기관입니다. 미역줄기 아랫부분에 붙어있는 두껍고 쫄깃한 그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수산물 가게에서 따로 팔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무침이나 반찬으로만 드셨는데요. 최근 건강 연구자들이 이 부위에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역귀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미역 몸통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역귀의 후코이단 함량은 일반 미역 몸통 부위보다 5배에서 7배나 높습니다. 후코이단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후코이단은 갈조류, 즉 갈색 해조류에서만 추출되는 황산화 다당체입니다. 현재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성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는 논문 데이터베이스에는 후코이단 관련 논문이 200~300편이 넘습니다. 그만큼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연구 결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스스로 죽는 과정, 전문 용어로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효과가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정상 세포는 일정 기간 후 스스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 기능이 고장나 있어서 무한히 증식합니다. 후코이단이 암세포에게 이 소멸 신호를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이 방향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후코이단은 혈액이 과도하게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관 내 노폐물을 청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여러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관절 염증,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쑤시고 기침이 오래가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역귀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미역귀를 고르실 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색깔을 보세요. 좋은 미역귀는 진한 갈색을 빱니다. 너무 검거나 회색을 띠면 오래된 것이거나 저품질일 수 있습니다. 둘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바다 냄새가 나야 합니다. 흙냄새나 부패한 냄새가 나면 피하세요. 셋째, 맛을 보세요. 생미역귀는 짭조름한 바다 맛이 나야 합니다. 너무 짜거나 쓴맛이 강하면 좋지 않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건미역귀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생미역귀는 냉장 보관하시고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첫째, 무침으로 드세요. 생미역귀나 불린 건미역귀를 초고추장이나 간장, 깨소금으로 무쳐 드시면 됩니다. 둘째, 미역국에 미역 몸통과 함께 넣어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셋째, 냉국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더욱 잘 어울립니다. 전통시장 수산물 코너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역을 고르실 때 미역귀 부분이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거나 따로 판매하는 미역귀를 함께 구해보세요. 미역귀를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것만으로도 일반 미역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의 후코이단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미역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을 활용하시면 같은 미역을 드셔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훨씬 많아지고 더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표고버섯입니다. 여러분, 표고버섯 좋아하시나요? 예로부터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죠. 그런데 이 표고버섯이 미역과 만나면 뼈 건강에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미역의 칼슘이 우유보다 26%나 더 많다고요. 그런데 칼슘은 혼자서는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우리 장에서 흡수되려면 반드시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보통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특히 우리처럼 바깥 외출이 줄어든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못 받으시니까요. 그런데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체내에서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건표고버섯은 비타민 D 효과가 생표고버섯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외선이 에르고스테롤을 비타민 D로 변환시키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의 효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에리타데닌이라는 특수 성분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미역의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을 낮추죠. 2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에 2배의 효과가 납니다. 또한 베타글루칸과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를 강하게 활성화해서 방어 능력을 높여줍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미역국을 끓이실 때 건표고버섯을 물에 불려서 함께 넣어주세요. 우리 집 냉장고에 하나씩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건표고버섯은 냉장 보관하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 집 부엌에 들깨가루 1숟가락을 미역국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들깨에도 비타민 D 효과가 있고 오메가3도 풍부합니다.
들깨미 엿국이라고 많이들 드시는데 건강면에서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셋째, 미역, 표고버섯, 두부를 함께 넣은 삼총사 미역국을 끓여보세요.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 한 번에 섭취됩니다. 맛도 훌륭합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은 두부입니다. 여러분, 두부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친숙한 식품이죠. 그런데 이 두부가 미역과 만나면 요오드 균형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다고 했죠. 하루에 두세 그릇 드시면 요오드가 상당히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이 우리 몸에서 여분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미역에서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두부의 사포닌이 그 여분을 잡아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미역두부국이 왜 그렇게 좋은 조합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부의 효능은 또 있습니다.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뇌신경 세포의 막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손주 이름을 가끔 헷갈리거나 어제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우리 함께 두부 미역국 자주 드셔보세요. 또 두부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갱년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걸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들께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참고로 요오드 균형 효과를 위해서는 대두콩으로 만든 일반 흰 두부를 선택하세요. 사포닌 함량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오늘 저녁 미역국을 끓이신다면 두부를 꼭 넣어보세요. 미역, 표고버섯, 두부, 마늘. 이 네 가지가 들어간 미역국이라면 한 그릇으로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항산화, 항염, 뇌 건강까지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은 오이입니다. 여러분, 이 조합이 정말 여름철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여름에 오이미 영냉국 드셔보셨죠? 시원하고 상큼한 그 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미 영냉국이 단순히 맛있는 여름 별미가 아닙니다. 혈당 관리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건강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당 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뇨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70에서 80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역의 혈당 지수는 16입니다.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혈당 지수가 극도로 낮은 음식이 됩니다.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밥을 소화하는 효소의 활동을 늦춥니다. 그 결과 식사 후 혈당 상승 속도가 20에서 35% 낮아집니다. 오이미 영냉국에 식초가 들어가죠. 이 식초가 혈당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수치 때문에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어 답답하시죠? 오이미역 냉국은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오히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초의 살균 효과는 여름철 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습니다. 더운 여름에 음식이 쉽게 상하고 식중독이 걱정되시죠? 식초가 들어간 냉국은 장 속 유해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로 회복 효과도 있습니다. 식초에는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이 유기산들이 몸속의 피로 물질을 분해해줍니다. 더운 여름, 기운이 없고 피곤하실 때 오이미 영냉국 한 그릇이면 몸이 시원해지면서 피로도 풀립니다. 당뇨 예방, 혈당 관리, 피로 회복, 장 건강, 그리고 무더위 속 시원함까지 오이미 영냉국은 여름철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참기름으로 볶아야 맛있고 건강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온에서 참기름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반드시 다 끓인 후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고온에서 볶는 데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파를 넣으면 국물이 더 풍부해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파의 옥살산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막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파 대신 마늘을 넣어주세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67%가 이미 칼슘이 부족합니다. 마늘 서너 쪽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더 깊은 맛을 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미역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장 질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과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건강하신 분은 하루 2그릇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 미역귀에는 후코이단이 일반 미역보다 5배에서 7배 많습니다. 시장에서 미역귀를 따로 구해보세요. 황금 조합은 3가지입니다. 표고버섯, 미역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를 공급합니다. 혈관과 면역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두부, 여분의 요오드를 배출해서 자동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레시틴으로 뇌 건강, 이소플라본으로 갱년기 건강까지 챙깁니다. 오이, 혈당 지수가 극도로 낮아서 당뇨 예방에 탁월합니다. 식초와 함께 냉국으로 드시면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3가지를 바로잡고 3가지를 황금 조합으로 활용하세요. 지금껏 드셔온 것과 완전히 다른 미역국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김정희 어르신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도 늘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셨던 분입니다. 그 정성과 사랑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는다는 것도, 파 대신 마늘을 쓴다는 것도, 그분들에게 그것을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생계를 꾸리느라, 남을 위해 사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챙길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사랑하는 가족 곁에 더 오래 계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 재롱을 더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더 오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미역국 끓이실 때 참기름은 다 끓인 후 마지막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새롭게 알게 되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참기름 마지막에 넣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처음 아신 분도 우리 모두 같이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우리 주변에 미역국을 자주 끓이시는 어머니나 언니,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나눌 때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지식 한상이 더욱 힘이 납니다. 미역국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시고 미역귀도 꼭 한번 챙겨보시고 좋은 황금 조합으로 더욱 건강한 미역국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갑시다.